생리가 다가와서 기분이 나빠졌다, 그냥 생리기간이야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도 합니다. PMS 증상 때문에 생긴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도 치료하고 관리를 하면 금방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재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월경전 증후군, 흔히 PM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니까 여성분들의 PMS, 즉 이제 월경전 증후군과 자율신경이 깊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PMS와 자율신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 기간만 되면 여자친구의 성격이 변하거나 아내의 성격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생리를 하는 것 자체, 아니면 생리통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해지는 것 뿐만 아니고 생리 전에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월경전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의 한 10명 중에 두세 분, 20에서 30%는 PMS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히 오버하는 거다, 꾀병이다, 그리고 단순히 생리통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PMS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PMS나 생리통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게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평생 몇 번의 생리를 겪는지 아시나요? 출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세워본다고 해도 약 480번의 생리를 겪는다고 합니다. PMS나 월경통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면서 이것을 매달 480번씩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PMS의 원인과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PMS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PMS는 배란 후부터 생리 전까지 한 6일 정도 지속되는 증상을 말을 합니다. PMS는 신체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증상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일단 정서적으로는 기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긴장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식욕이 증가해서 과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정서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복부 팽만감, 그 다음에 피로하고 유방통, 두통,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PMS의 진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생리 주기에 맞춰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면 우리가 PMS가 아닌 다른 진단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배란기랑 생리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증상들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반복이 된다 하면 우리가 PMS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낮아지고 매달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의 생산성도 낮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그냥 생리하니까 생기는 거구나 하면서 참고 넘기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면은 생리 주기가 변하고 배란은 안 해서 생리가 많이 늦춰지기도 합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큰 연관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PMS도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PMS의 원인이 된다라기보다는 PMS 때문에 생긴 증상들로 인해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증상이 생기면서 또 PMS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PMS가 있는 분들은 배란 후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불균형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비슷한 증상들을 겪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생리가 다가와서 기분이 나빠졌다, 그냥 생리기간이야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PMS 증상들로 인해서 생긴 자율신경의 문제가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율신경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PMS 증상 때문에 생긴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도 치료하고 관리를 하면 금방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PMS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을 먼저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면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임신을 시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경구피임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SSRI라는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과 세로토닌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 PMS 증상을 SSRI 성분의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면 PMS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MS 증상에 대해서 치료와 동시에 자율신경의 불균형도 같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PMS의 증상은 교감신경의 과활성화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와 명상 같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부교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많이 권장해드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산책을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 항우울제 치료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처방으로는 아그누스 카스투스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 시중에 이제 프리메민 같은 약을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PMS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충을 하게 되면 기분 변화나 안면 홍조 같은 증상들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추가를 하고 싶다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MS는 단순히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지 않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해보고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PMS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게 되고, 나타나는 증상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영양 보충,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 자율신경 치료 등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MS에 관련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